네, 안녕하세요. 최강창님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우리 시장이 약간 미증시하고 디커플링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2025년도에는 좀 긍정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부터 굉장히 좀 준비를 좀 잘 하셔야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손실 많이 보셨더라도 이번에 2025년도에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그 전에는 약간 중기나 장기적으로 좀 종목을 끌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죠. 종목이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만들어질 정도로 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 입장에서 봐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단타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은 중기 포지션 정도는 아마 이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수 움직임을 좀 살펴볼게요. 지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 전에 보시면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예, 코스피 차트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장기 이평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죠. 여기서는 121선, 그리고 여기에서는 61선과 121선.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습니다.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여기서도 61선 저항받고 내려오고. 자, 이런 거를 역배열이라고 하죠, 역배열. 이 역배열은 안 좋아요. 예, 단타를 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리고 뭐 중기로 끌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장이죠. 예, 그래서 역배열에서는 관망세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면서 좀 버티는 그런 시장이다. 다만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다 정배열로 가고 있습니다. 정배열. 자, 요 핑크색 선이 5일선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11선. 그다음에 요게 21선. 예, 이게 61선, 요 이제 회색 선이 121선이죠. 사실 이 61선과 121선은 장기 이평선으로 불려요. 예, 요건 장기입니다. 장기 이평선인데 이 장기 이평선은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입니다. 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저걸 뚫을 때는. 그래서 이런 이평선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할 때는 그 이유가 있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121선을 돌파를 하고 정배열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지금 5일선을 타고 흐름을 쭉 이어갔던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제가 요 11선은 단기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리죠. 예, 요거는 단기 추세선. 추세선이다. 그래서 지금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지수가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는 상승 흐름 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밀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약간 밀리고 있는데 뭐 뒤에 가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도 똑같아요. 코스닥 차트도 똑같은데 그 전에 이 장기 이평선들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역배열로 지속적으로 내려왔죠. 자, 이게 이렇게 내려온 게 2024년도예요. 그죠? 근데 이때 미증시는 어땠나요? 예, 미증시. 미증시는 계속 올라갔죠. 예. 예, 미증시는. 글로벌적으로 주요 국가들 중에 하락률이 거의 상위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예. 하위권이었습니다. 하위권. 근데 미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미증시가 저는 여기에서 떨어진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내리막을 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여기에서 디커플링 되면서 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약간 주식이라는 거는 약간 뒤통수를 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 우리 증시도 떨어지겠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물론 미증시가 떨어지면 시장의 영향은 분명히 받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어떠냐면 만약에 전날 미증시가 떨어졌어요. 미증시가 떨어졌으면 그날 장 초반에 우리 장이 약간 흔들려요. 그래서 하락률을 좀 키웁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그걸 회복하면서 만회하면서 하방을 제한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 초반에 음봉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 후반부에 양봉으로 돌아서거나 빨간불을 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양 지수 모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으면서 돌파하기 어려운 이런 120선들을 돌파를 해주고 61선도 돌파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1년 동안 못 뚫던 라인이잖아요. 예. 그 라인들을 지금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건전하게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요건 약간 지수 차트이기 때문에 뭐 11선의 단기 추세선보다는 이 21선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추세를 볼 때는. 그래서 21선 지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이런 지지 라인들이 다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다 저항이에요. 다. 전부 저항입니다. 저항. 근데 이 저항이 뚫리면은 뭘로 바뀌죠? 지지로 바뀌죠. 저항이 뚫리면 지지로 바뀝니다. 이게 다 지지가 돼버렸어요. 이제 다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약간 지금 뭐 조기 대선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차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의미 있는 숫자는 사실 뭐 1,200원대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먼 얘기니까 앞에 요 3자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약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빠져나갔던 외국인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약간 좀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하게 좀 발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충분히 완화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땅을 밟아본 유일한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보다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지수와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거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종목 선정이 문제잖아요. 뭐 2,500개 종목 중에 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 방송 보고 뭐 해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반도체 위기인가? 반도체가 위기인가? 자, 삼성전자의 위기. 삼성전자의 위기.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위기가 아니에요. 예. 물론 지금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밀리고요. 그리고 휴대폰에서는 프리미엄에서는 애플에 밀리고요. 그리고 저가폰에서는 지금 샤오미한테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파운드리.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밀리고 있습니다. TSMC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이 분위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이 HBM과 파운드리는 삼성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이 파운드리가 없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어서 TSMC에 보내는 거예요. TSMC에. 여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TSMC가 패키징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정들을 이 파운드리와 HBM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좀 점하고 있고요. 물론 TSMC가 지금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는 공정이 굉장히 최적화가 될 수 있다. 공정 최적화. 근데 이 공정이 최적화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단가가 내려가겠죠.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같은 성능이면 단가가 낮은 걸 원할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퀄 테스트가 뭐 된다 안 된다 뭐 말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의 HBM 매출에서 HBM의 매출 비중을 항상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HBM 쪽에서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살짝 이탈합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이탈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49,900원이었죠. 기가 막히게 딱 5만 전자만 깨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앞에 4자리 한번 보여주고. 근데 이날 뭐가 나왔냐면 자사주 매입이 나왔어요.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왔죠. 이게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그러면서 다음 날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요. 급반등하고요. 다음 날 갭까지 띄우면서 상승 흐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박스권에서 움직이죠.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지점,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 지점이 자사주 소각입니다. 소각. 3조 원 넘게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건 결국에는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기업 자체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기업 차원에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 여기에서.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 연기금이 방어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저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으면서 좋은 흐름이다. 여기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만 하나 발생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HBM이 필요한 곳이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경쟁사인 뭐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뭐 AMD도 있을 거고요. 가장 큰 경쟁사죠. 그리고 뭐 메타 그리고 뭐 오픈 AI 굉장히 많죠. 뭐 테슬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좀 HBM이 납품이 시작이 된다.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뭐 HBM이 납품이 시작된다라든가 뭐 파운드리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HBM 쪽 물량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이라든가 그리고 HBM 차세대 HBM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일단 HBM에서는 SK한테 밀렸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사실 8단 공정 같은 경우는 아예 진행도 안 했죠. 그래서 12단부터 확실히
기득권을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다음을 먼저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특허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특허권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따라오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첨단 장비가 다 필요해요. 뭐 노르웨이의 노광 장비라든가. 근데 이런 장비들을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그런 첨단 장비들이 첨단 반도체에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2025년도에도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한 흐름 나올 거다. 그리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자꾸 손을 대기 시작했죠. TSMC와 협업해서.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조선이죠, 조선인데 이 조선은 지금 뭐 중국과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로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중국과 한국이. 자, 근데 중국은 저가 선박이 많고요. 그리고 클레임이 많습니다. 이게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 조선업이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당연히 받겠죠. 지금 중국 조선업은 약간 좀 2%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주마저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LNG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원유, 대량의 원유, 이런 고부가 가치 이런 선박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주도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중국이 한 50% 그리고 한국이 나머지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0몇 %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죠. 미중 지금 패권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 관련해서는 중국에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이 반사이익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조선 업계가 그 미국에 있는 뭐 필리 조선소라든가 대부분 다 지금 조선소를 인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무역 전쟁이라든가 뭐 관세에 관련해서 이슈를 좀 없애려고 미국의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죠. 그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에 1회당 최대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를 한다. 중국 해운사 소속의 선박일 경우. 그렇기 때문에 관세도 부과를 하고 그냥 선박이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수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죠.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을 극복해보겠다라는 느낌이고요. 이번에 미국 극복 못하면 못하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권 전쟁이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필수 히토류들이 있거든요. 원자재들이. 그 생산량도 뭐 글로벌 1위를 대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히토류 생산이 글로벌 점유율 뭐 90%가 다 넘어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필수적인 그런 원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자재들과 함께 아마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도 아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오션이죠. 이 하나오션은 조선 관련해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협력을 요청한 기업이죠. 사실 트럼프 2기에서 가장 수혜받는 그룹주라고 하면 한화입니다. 한화. 그리고 하나오션은 미국에 있는 그 항공모함에 대한 유지 보수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 관련해서 하나오션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좋은 흐름 나오면서 지금 추세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선 약간 좀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약간 고점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 그룹주들이 그동안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상승 피로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횡보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이 횡보만 보여도 긍정적인 흐름이거든요. 물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횡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전 최고점이 지금 81,000원이잖아요. 네. 이거를 만약에 돌파하는 순간이 나왔을 때는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이게 코로나가 그 전에 발생됐던, 그 전에도 우한에서 발생됐죠. 중국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됐는데 그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슈죠. 지금 팬데믹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도 약간 어려운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료기기 쪽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진단 키트라든가 원래 이제 진단 키트가 가장 먼저 움직이죠. 진단 키트라든가 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관심은 조선, 방산, 그리고 뭐 AI, 로봇, 그죠? 반도체는 그냥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잖아요. 요게 잠깐 주춤하고 있잖아요. 요게 주춤하면서 지금 제약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올라갈 때도 이게 다 올라가고 있을 때도 우리가 관심이 없었지 제약 바이오 100% 넘게 수익률 나온 것들 많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도요. 자, 종목으로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우리가 관심이 없었지 그냥 계속 추세 타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추세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11선보다는 21선 보는 게 맞아요. 대형주는. 이거를 추세선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원체 조선과 방산 그리고 AI 로봇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52주 신고가였는데 이걸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슈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거거든요. 이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그 중국을 제재하기 위함이에요. 중국을 제재하기 위함. 그러니까 중국을 AI 그리고 반도체를 제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 뭐냐? 첨단 바이오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나올 때 당시에 그 이재용 회장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반도체 다음으로 보는 게 바이오다 라고 할 정도로 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개발을 아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을 때는 이게 하원은 통과를 했습니다.
하원은 통과를 했는데 지금 상원만 남았어요. 상원. 근데 상원의 70%가 이거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중국을 제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예,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은 통과를 했고 상원은 대부분 찬성표가 많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제약바이오 테마군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이런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AI,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이게 다 주도를 했잖아요. 방산, 조선 이게. 제약바이오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관심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소외된 종목, 밸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도 좀 봐야 될 시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그동안 상승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섹터군들이 약간 쉬는 동안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도 이 CDMO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기업에서 하더라도 그 생산,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물론 개발도 하지만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적인 그런 캐파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런 빅파마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죠. 뭐 셀트리온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CDMO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테마군 좀 보셔야겠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 뭐 반도체 군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충분히 더 뛸 수가 있고 트럼프 이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테마군도 좀 알아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키워드 3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예.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거래 대금의 70%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단타.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에 이슈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수급이 막 들어옵니다. 예, 막 들어와요. 쭉 올려요. 여기서 매도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예. 군중 심리 때문에 또 전부 다 매도를 쳐버려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커요. 근데 이런 변동성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최근에 이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이 변동성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최근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기법이 뭔가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단타 매매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죠. 예. 시장이 안 좋아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나오고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그날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가 있고요. 만약에 주도 섹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근데 다만 개별 종목, 개별 이슈 이런 종목으로는 약간 접근하시는 거를 약간 피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린 기법은 5일선 매매입니다. 5일선 매매. 자, 5일선 매매는 단기 매매선이라고 해요. 단기 매매선. 자, 10일선. 10일선은 단기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단기 추세선. 단기 추세선. 추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11선을 깨지 않았으면 단기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타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21선, 뭐 61선, 뭐 121선 이거 안 봐도 돼요. 그죠? 네, 단타 할 거니까. 그래서 5일선이란 5일 동안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캔들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것도 동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캔들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5일선 매매는 5일 동안의 캔들만 확인하면 돼요. 5일 동안의 캔들만. 이걸 가지고서 다음날 어떤 캔들이 나올 거냐라는 거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내일 어떤 캔들이 많아.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단타하는데 왜 내일 캔들이 중요하냐. 왜냐면 오늘 단타를 하다가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일이라도 빠져나와야겠죠. 그리고 내일 양봉을 킬 확률이 높은 종목이 오늘도 급등하면서 양봉 꽉 채우면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떤 캔들이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예상이 안 되면 사실 단타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더더욱. 자, 그런 것들 다 모르겠다. 그냥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1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와야 돼요. 이게 사실 요즘에 2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주가가 3% 뛰었다가 3% 내리고 막 이래요. 네, 마이너스 플러스 3%씩 막 움직여 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여기까지 빼버립니다. 여기까지. 이거보다도 더. 근데 여기에서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손절 나오죠. 그죠? 못 버팁니다. 이거. 근데 요즘에 이런 차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손절할지 아니면 가지고 갈지 이 판단을 하는데 엄청 빨라요. 이 속도가. 예. 이게 5분 만에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끌어올릴 때 1, 2분 만에 끌어올리고 여기서 내릴 때 뭐 한 2에서 3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캔들 하나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전문 트레이더가 진입을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종목을 사게 되면 일단 종목이랑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단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내가 사면 올라갈 것만 생각하거든요. 내려갈 건 생각 잘 안 해요. 그래서 객관성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옆에서 누가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종목을 컨택할 때 종목을 컨택을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어야 돼요. 왜 지속 성장이 가능해야 되냐? 만약에 손절을 못 하더라도 만약에 물리더라도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에 포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좋은 거는 실적이 기반되면 더더욱 좋겠죠. 네, 실적이. 이게 기반되면 더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변동성에서는 믿을 게 사실 실적밖에 없어요. 네, 실적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 성장 가능한 이런 산업군에서 체크를 해보자. 뭐 대표적인 거는 AI하고 로봇이죠. 제가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테마군은 5년, 10년 봐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또 파생되는 섹타군들이 굉장히 많죠.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감속기도 있을 거고, 이 로봇 뭐 만드는 뭐 원자재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 때문에 이런 산업군에서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이슈,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한알령 같은 이런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엔터주와 화장품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화장품주 움직이고 올해도 못 갑니다.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코로나 이슈 터졌죠. 코로나 이슈 터지면 또 화장품 또 수요가 급감하죠. 악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잡지 말라. 그리고 최근 시장, 어제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고요. 오늘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고 내일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을 종목, 내일도 시장에 관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섹타군 내에서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통하는 내용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을 컨택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출동 구간입니다. 출동 구간. 시작이에요. 시작. 시세의 시작. 시세. 요거는 뒤에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이 장대 양봉은 길면 길수록 좋아요. 이게 뭐 10%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고 그리고 뭐 20%짜리가 있고 이게 크면 클수록 좋다. 당연히 거래 대금도 크면 클수록 좋겠죠. 거래 대금도.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300억은 돼야 된다. 거래 대금이. 요거는 돼야 된다. 이걸 정말로 작게 잡은 거예요. 최소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지점이 좋은 매수 타점이에요. 자, 박스권이면 요런 지점. 돌파하면서 상단 돌파하면서 나오는 지점. 이 상단 돌파를 할 때는 이거는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메이저가 분명히 개입을 합니다. 이때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 돌파하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확 들어오죠. 이런 타점이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뭐 이런 지점보다는 되려 이런 지점이 더 매수 타점으로 유효하겠죠. 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좋다. 통상 이런 지점들은 52주 신고가의 확률이 높죠. 네, 52주 신고가의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보시면 보통 기본적으로 HTS에 이동평균선은 5일선, 그다음에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예. 이 선들이 정배열돼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좀 이해하기 편하게 뒤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5일선 돌파 장대 양봉. 자, 여기 보시면 어디가 5일선 돌파 장대 양봉인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요 핑크색 선이 5일선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11선, 그리고 요게 20일, 60일, 120일. 자, 요게 고점이죠. 고점은 더 앞에 있어요. 저 앞에 있는데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여기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죠. 네,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요 핑크색 선이 5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여기가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캔들이고 종가도 베팅이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역배열이죠. 네, 요게 이제 121선이에요. 이 회색 선이 요게. 근데 여기는 여기가 121, 60,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요게 11, 그다음에 요게 5일선이거든요. 50, 20, 60, 120. 요게 정배열. 이걸 정배열이라고 해요. 네, 이걸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역배열이잖아요. 네, 이런 구간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이평선들을 전부 다 뚫고요. 그다음에 정배열로 가는 상황에서 5일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양봉이 나왔다. 이게 아마 20% 가까이 되는 양봉일 거예요. 예, 대략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캔들이 발생하는 날 단타를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다음 날 양봉 흐름 그리고 제가 이런 구간들이 시세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시세 시작. 예,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날 양봉 나올 확률이 높고 추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려도 큰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주주는 삼성전자예요. 예, 그럼 로봇 대장주라고 말해도 무관하겠죠. 그래서 이날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 이날은 뭐 타점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가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날 추세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이후에 또 한 번 나오죠. 여기도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예. 요 캔들. 그럼 요 캔들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을 이날 단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니까 예, 그리고 5일선 밟을 때마다 매수 타점이 되겠죠. 예, 매수 타점. 지금 대부분 이런 강한 종목들은 5일선 밟을 때마다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에서 최초로 이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 한 종목 더 보면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기가 52주 신고가거든요. 여기가 52주 신고가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여기에서 지금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다가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를 합니다. 5일선을 여기서 돌파를 해요. 여기서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심지어 여기가 52주 신고가인데 52주 신고가도 돌파를 하고 5일선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이날 거래 대금도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추세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단타를 하는 거예요. 이날 단타를. 그리고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그랬죠. 5일선은 단기 매매선입니다. 5일선 닿을 때마다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추세선은 11선을 지금 안 깨고 가죠. 추세를 안 깨면서 갑니다. 안 깨면서. 예. 근데 여기서 깼죠. 지금 고점에서 깼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5일선 매매가 가능하다. 단타가 매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가 52주 신고가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이 양봉. 시초가를 띄웠어요. 52주 신고가로. 이거는 시초가 매매도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여기 이후에도 5일선을 지속적으로 타면서 올라가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만큼 요 5일선 매매가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좋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52주 신고가를 다시 돌파한다라든가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가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아마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로봇과 뭐 방산, 조선 한번 다 보세요. 현대로템은 제가 뭐 예전에 4만 원부터 말씀드리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흐름이다. 비슷한 흐름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시면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컨택을 해보셔서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는 바빠서 힘들고 종목도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그 히든 종목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좀 눈여겨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히든 종목들 지금 수익률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드리고 나서 보통 다음 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뭐 전진건설 로봇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제가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13%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 AI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네, 클라우드 기반. 이 클라우드가 AI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I에서는. 이 AI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은 클라우드가 없으면 지금 서비스가 안 돼요. 물론 온디바이스 AI라는 온디바이스 AI도 있죠. 근데 이 AI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로봇에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 AI는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하고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고요. 그리고 AI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테슬라가 협업을 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 글로벌적으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AI에 관련된. 예. 그리고 이 CES 2025에서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한 문서 작업 솔루션으로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혁신상을. 이 CES는 그 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예요. 거기에서 이 인공지능 기반한 이 문서 작업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혁신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여기가 1,550원이에요. 고점이. 여기에서 조정한 이후에 지금 아까 우리가 기법에서 보셨죠? 자, 121선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평선들이 다 모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다 매수 타점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정배열을 만들고 있죠? 다시. 이제 다 정배열이 5, 10, 20, 60, 120 이렇게 정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7,000원이에요. 예. 7,000원 언저리인데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근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돌파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에는 꼭 담으셔서 함께 좀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휴일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남은 시간 편안하게 가족들과 좀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증시보다는 이제는 미증시는 지금 고점 논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국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2025년도에는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최강창님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